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노인 강대감이 살고 있었어요. 강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장사를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노년에 이르러 하나의 고민을 안고 있었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강진수는 욕심이 많고 교활한 성격이었고, 둘째 아들 강연수는 정직하고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지요. 강대감은 둘째 아들 연수를 더 신뢰했지만 형제 간의 불화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유서를 남겼지요. 나는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겠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형제간 다툼 없이 재산을 나누도록 하여라. 그렇게 유서를 작성하고 강대감은 유서를 잘 봉해 놓았어요. 마지막 유서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대감은 병에 들게 되었지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였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 아껴야 한다. 절대 형제끼리 싸우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강대감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가 끝난 뒤 마침내 유서를 공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연수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라고 하셨으니 형과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날 연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서를 낭독하는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강대감님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첫째 강진수에게 물려준다. 둘째, 강연수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연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나 형 진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유서에 적혀있는 대로 해야지. 아버님께서 네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으니 넌 이제 집을 떠나라. 연수는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뜻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연수는 형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다만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구나. 연수는 집을 나와 작은 오두막을 얻고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지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나는 가난해도 꿋꿋이 살아가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어요. 겨울이 찾아오자 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어요. 이러다간 정말로 굶어 죽을지도 몰라. 결국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에게 돈을 빌리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연수는 형 진수의 집을 찾았지요. 형님, 제가 무언가를 바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겨울이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쌀이라도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수는 냉혹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느냐? 유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아버님께서는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는 문을 닫으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살고 싶으면 네 힘으로 살아라. 다신 나를 찾아오지 말거라.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형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내게 실망하신 적이 없었는데 왜 유서에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적혀 있을까? 아버지,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유난히 추운 밤, 연수는 눈을 맞으며 한때 본인이 살던 집 앞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무렵 진수는 부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내 집이 제대로 된 것 같구나. 돈이 많으니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놓고 빚을 못 갚으면 집을 빼앗았어요. 집안의 하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님에게 탄원서를 올리는 것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바쳤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원님께 적당히 바치면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테니까. 한편 연수는 형의 집에서 내쫓긴 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연수가 오두막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오랜 하인이었던 최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연수는 깜짝 놀라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이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수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최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사실 저는 직접 유서를 쓰시는 강대감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재산을 반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개된 유서는 예, 맞습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떠나고 난 후 저는 내심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인일 뿐이고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허나 요즘 강진수 도련님의 행동을 보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 유서는 어디 있습니까? 연수는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항상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시는 서책방이 있었습니다. 유서도 초안을 작성하신 후 정리해서 최종본을 만들었을 것이옵니다. 그 초안이 서책방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연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서책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을 틈타 몰래 서책방으로 향했지요. 서책방에 도착하자 최노인은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군요. 연수는 급히 책장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던 순간 그는 책상 구석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건!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내 재산은 첫째와 둘째가 공평하게 나누어라.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하였으니 둘째는 노여워하지 말거라. 아버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군요. 연수는 손에 원본 유서를 꼭 쥔 채 숨을 헐떡이며 원님이 있는 관아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이 유서만 있다면 형이 유서를 조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연수의 등 뒤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연수가 돌아보니 진수의 하인 2명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연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안 될 텐데요.
연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형이 미리 사람들을 역시 보냈구나.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이 좁은 골목길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어. 연수는 유서를 품속에 넣고 재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라! 하인들은 연수를 뒤쫓으며 거칠게 외쳤지요.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연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기어이 하인 한 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놈! 가만히 있어! 그와 동시에 다른 하인이 연수의 품을 뒤져 유서를 낚아챘지요. 안 돼! 그걸 내놔! 그러나 하인은 유서를 들고 곧장 형 진수에게 달려갔어요. 연수는 바닥에 넘어지며 절망적인 눈으로 멀어지는 유서를 바라보았어요. 안 돼! 안 돼!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 시각 진수는 원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강진수, 공식적으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이다. 유서를 다시 가져오거라. 진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가짜 유서를 내밀었지요. 예, 이것이 아버님이 남긴 유서입니다. 원님은 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연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원님! 그 유서는 가짜입니다! 연수는 숨을 헐떡이며 진수를 노려보았어요. 형님, 당신은 결국 유서를 조작한 것입니까? 원님은 깊은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강진수, 이 유서가 정말로 원본이 맞느냐? 진수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원님. 이 유서는 분명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는 형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연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만 있다면 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때였어요. 문이 다시 열리며 낡은 옷을 걸친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지요. 최 노인? 연수는 깜짝 놀랐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원님,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하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에 온 것이요? 최 노인은 고개를 들고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진수 도련님, 도련님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떳떳하실 수 있습니까? 진수의 입가에 조금씩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하인들을 시켜 빼앗아 왔거늘. 설마!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 노인은 자신이 품고 있던 작은 종이를 꺼냈지요. 이것이 바로 강대감께서 쓰신 유서 초안입니다. 원님은 그 유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지요. 오, 이 글씨체는 강대감의 글씨가 분명하군. 그렇다면 이전에 제출된 유서는 가짜였단 말인가? 진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님, 그건 단순한 초안일 뿐이옵니다. 최종 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유서는 강대감의 필체와 다르다. 원님은 잠시 사라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강대감이 예전에 땅을 살 때의 글씨체다. 비교해보면 충분히 진 여부를 알 수 있겠지. 어떠냐? 직접 내 비교라도 해볼까? 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진수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지요. 너는 유서를 조작한 죄를 인정해야 한다! 형님,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속이고 아버지의 유언까지 바꾼 겁니까? 연수는 고개를 떨구며 슬픈 눈빛으로 물었지요. 그러나 진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장남이야! 나는 항상 네 위에 있어야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라잖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구나. 원님은 천천히 부채를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강진수, 네 죄는 너무나도 크다. 첫째,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여 하나뿐인 동생을 속였다. 둘째, 부당하게 재산을 차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렸다. 셋째, 이 일을 숨기기 위해 하인들과 결탁하여 동생을 내쫓았다. 그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천천히 결론을 내렸지요. 우선 유서의 내용대로 강대감 소유의 재산 절반은 강현수에게로 갈 것이다. 또한 강진수에게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마을을 떠날 것을 명한다. 원님의 판결이 내려지자 관아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없어. 그는 원님을 향해 간절하게 외쳤지요. 원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제가 동생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님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와서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유서를 조작한 것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이 마을에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아니야. 이건 내 재산이야.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그러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이제 기와집도 화려한 옷도 부하들도 모두 잃고 홀로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진수는 마을에서 쫓겨나고서도 돈을 구걸하러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자가 예전엔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네. 벌을 받아 마땅하지. 한 푼이라도 줄 줄 알았어. 진수는 굴욕적인 기분으로 동냥을 하며 떠돌아다녔어요. 한때 모두가 떠받들던 부자였지만 이제는 거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한편 연수는 원님의 허락 아래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다시 정리하며 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형제간의 다툼이 아니라 화목한 가문이었을 텐데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이어가야겠다. 연수는 형이 고리대금으로 괴롭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재산을 돌려주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착취가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그는 마을을 위해 곡식을 나누고 강대감이 늘 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수의 선행을 보며 감탄했지요. 역시 강연수야말로 강대감님의 아드님답다. 이제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어요. 몇 년 후 연수는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그의 집안은 다시 번성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지요. 그러나 진수의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형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수는 문득 형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수는 형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찾기를 바랬지요. 그렇게 연수는 재산도 물려받고 선행을 아끼지 않고 가족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